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올리기까지 책을 서너 권을 읽거든요. 그리고 어떤 책을 올려야 집중해서 들으실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이왕이면 쉽고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책을 고르려고 하고요. 다 듣고 나서 딱 하나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준비합니다. 이건 영상에 올려야겠다 싶어 원고를 써놓고도 또 다른 책을 읽다가 뜬금없이 그 전에 다 준비해 놓은 책은 뒤로 하고 다른 책으로 갈아타 영상을 올리기도 하죠. 써놓은 서평만도 수십 개가 되는데 제가 아직도 편집이 조금 서툴러서 놀고 있는 원고가 아쉽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또한 이처럼 내가 준비한 방향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생각지도 못한 방향의 흐름에 쓸려갈 때가 있는 건데 이미 써놓은 원고쯤이야 뭐 내 마음 안에 그냥 담아놓으면 되지 하고요. 오늘 준비한 책 역시 직진하던 인생의 핸들을 살짝 틀어 커브길로 들어선 일상을 재미있게 담은 책입니다. 부부가 둘 다 놀고 있습니다. 편성준 지음, 펴낸 곳은 몽스북입니다. 제목만 보고는 수학행을 원하는 요즘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인가 보다 하고 요즘 젊은이들의 사고도 궁금하고 머리도 식힐 겸 읽은 책이었는데 젊다면 젊은 나이긴 하지만 부록을 훌쩍 넘긴 저자의 나이서부터 읽는 내내 저의 상상을 다 깨부순 책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카피라이터로 일해온 저자는요, 쉬지 않고 노는 것이, 놀면서도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라며 재미난 입담을 합니다. 하지만 시시콜콜하게 그저 재미만 담아 쓴 글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책을 읽다 보니 저자가 말하는 쉬지 않고 노는 것 안에는 나름의 룰이 있었고요. 그냥 생각 없이 저지른 일들에 끌려가는 것이 아닌 오랫동안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던 염원들을 하나씩 천천히 주도해 나가고 있는 진행 중입니다. 딱딱한 사무실보다는 자유로운 곳에서 일하고 싶다는 그 자유의 뒤에 항상 붙어 다니는 책임이라는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요. 무엇보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음 공부에 관한 수많은 책들, 그리고 제 영상에서도 많이 다뤄온 진짜 나 자신을 알아채는 것, 그리고 그런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동서고금을 넘나드는 영웅들의 성공담이나 혹은 바른 소리만 잔뜩 들어있는 자기 개발서와는 달리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너무나 평범한 누군가의 삶을 살짝 훔쳐보다 무릎을 탁 치며 공감하고 용기를 내어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기 개발서가 따로 있나요? 내가 원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채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 솥달하고 털털한 옆집 아저씨 같은 저자의 좌충우돌 엉뚱발랄한 이야기. 이 책이야말로 누군가에겐 고민을 확 털어버리고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자기계발서가 아닐까 하는 역발상도 해봅니다. 유난히 재미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실패담이 없다는 것이다. 라는 말을 빗대어 보자면 이 책이 시종일관 웃음을 자아낸 이유가 바로 저자의 수많은 실수담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책을 웃다가 앉은 자리에서 단숨에 다 읽어버렸어요. 오랜 시간 카피라이터의 경력이 묻어난 짧고 간결한 글에 꾸밈없는 솔직함이 더해진 것이 책에서 눈을 뗄 수 없게 만든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책으로 잠깐 들어가 볼게요. 20년 넘게 광고회사 카피라이터로 일했다. 뒤늦게 출판 기획사인 아내를 만나 동거하다가 결혼했다. 나는 초혼, 아내는 재혼이었다. 아이는 없고
고양이 순자와 산다. 작은 한옥을 사서 고친 뒤 성북동 소행성이란 문패를 달았다. 툇마루에 앉아 텅 빈 마당과 하늘을 바라볼 때가 제일 행복하다. 나는 길치, 아내는 장롱 면허라 둘 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결혼기념일 아침에 침대에서 눈 뜨자마자 커플 사진 찍기 행사를 8년째 이어오고 있다. 약간 겁은 나지만 부부가 둘 다 놀고 있다. 이 글만으로도 어떤 성향을 가진 저자인지 감이 오지 않으세요? 저자는 평생 결혼할 생각이 아예 없던 남자였고 아내는 다시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던 여자였다고 하는데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는 이유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삶을 대하는 자세가 비슷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미워하는 대상이 비슷하고 많이 벌 생각보다는 많이 놀 생각을 한다는 점, 노는 방식도 비슷하다는 점이라고 재미있게 풀어냅니다. 물론 카피라이터 남편과 출판 기획을 하던 아내분이시니 이 부부 주종의 놀이는 책이겠죠? 편안하게 책을 읽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저자이기도 하니까요. 저자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결심하고 아내에게 말을 꺼냈을 때 당신이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그래, 잘 생각했어. 결심하느라 애썼네. 라고 이유도 상황도 묻지 않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아내이기에 사표를 던지고 온 남편에게 한 달 동안 좋아하는 글도 쓰고 책도 읽고 쉬다 오라고 비어있는 친구의 제주도 별장을 선물한 아내이기에 독신주의자이던 저자가 행복한 유부남이 될 수 있었겠죠. 운전을 하면서 무서우면 눈을 감아버리는 아내입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일요일이면 침대에 누워 핸드폰 게임을 하다가 남편이 끓여온 짜왕을 먹자마자 젓가락을 내던지고 다시 침대에 몸을 눕히는 아내를 향한 저자의 마음속 한마디. 아내가 소가 되면 어쩌나 걱정이다. 싫은 소리는 안으로 이렇게 스며들고 서로 쿵짝이 맞는 부분은 그저 느끼고 용기를 주고 장점을 들춰주는 것은 바깥으로 소리를 내는 이 부부의 배려가 진짜 배려가 아닐까 싶네요. 20년 넘게 다니던 광고회사를 그만두고 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다 무슨 계획이 있겠지 하고 생각하다가 글쎄요, 뭐 어떻게든 되겠죠 라고 속 편하게 짓거리는 모습을 보고 혀를 찼다. 그런데 나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 자유롭게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야 늘 하고 있었지만 언제까지 어떤 글을 쓰고 어떤 활동을 하겠다는 일정표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저 항상 즐겁게 하고 있다라고 답하는 것이 비결의 전부라며 나에게 용기를 심어준 김소희 대표의 말처럼 진정한 성공을 만들어주는 건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작은 응원과 호의라 생각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대부분 자기가 그동안 벌었던 돈의 3분의 1도 만들지 못한다. 그러나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게 바로 돈의 노예다. 돈만 안정적으로 벌면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을까? 돈으로 하고 싶은 것을 다 살 수 있다면야 기꺼이 돈의 노예가 될 용의가 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견뎌야 하지 않겠는가? 성공이 별것인가? 슬기롭게 견디는 일에 성공하고 나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얻게 되리라. 돈은 늘 모자라게 되어 있다. 뭔가를 계속 계획하고 시도하면 새로운 기회는 늘 온다. 재미있는 일을 만들고 찾아보자. 그리고 일정 부분을 포기하고 방향 전환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부분은요, 계속 미뤄왔던 일상의 행복들을 포기하지 않는 대신
비싼 가방이나 좋은 오디오, 고급 자동차 등 눈에 보이는 귀중품들을 소장 목록에서 지웠다고 합니다. 누구나 삶의 가치 기준점은 다르겠지만 저는 이런 멋진 선택을 한 이 부부의 마인드가 정말 좋네요. 일상의 행복을 거머쥔 저자가 말합니다. 스스로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을 걷어낼 수만 있다면 새로운 세상은 열린다고. 손에 쥔 공을 놓아야 더 큰 공을 잡을 수 있다고요. 누가 회사를 왜 다니냐고 물으면 유흥비를 벌려고요 라고 대답하곤 했다. 그러나 막상 회사를 다니다 보면 유흥할 시간이 없고 회사를 그만두면 곧바로 유흥비가 떨어졌다. 나이가 들어 유흥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자 진짜 노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놀면서도 잘 사는 사람. 다행히 이제는 일 잘하는 사람보다 잘 노는 사람이 인정받는 세상이 되었다. 네, 어쩜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코로나19 때문에 누구나 상상하지 못하던 어려움을 똑같이 겪는 이 시대와 저자의 선택이 잘 맞아떨어졌네요. 어차피 세상은 달라질 것이니 조금 더 이런저런 궁리를 해보며 즐겁게 버텨볼 생각이라는 이 부분은요. 이미 스마트를 끄고 스튜핏 스위치를 올린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그 이면에 연륜에서 나온 내공이 느껴집니다. 사실 버티고 견디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을 테니까요. 급변하는 지금 미래가 걱정스러우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이 책을 읽고 실컷 웃으시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인생의 커브길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어머니를 생각하며 수록한 시인데 왠지 저는 이 시가 바보처럼 살아도 큰일 안 나요 하고 이야기하는 저자가 느껴지네요. 이정록 시인의 의자 읽어드릴게요. 병원에 갈 차비를 하며 어머니께서 한 소리 던지신다.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꽃도 열매도 그게 다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여. 주말에 아버지 산소 좀 다녀와라. 그래도 큰애 네가 아버지한테는 좋은 의자 아니었냐. 이따가 침 맞고 와서는 참외밭에 지푸라기도 깔고 호박에 또아리도 받쳐야겠다. 그것들도 식구인데 의자를 내줘야지. 싸우지 말고 살아라.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별거냐.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의자 몇 개 내놓는 거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